오늘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조금 전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재은유 기자,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이른 출근 시간인데요. 광화문에는 아직 눈발이 날리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이어서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을 여민 채 걸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눈은 중부지방부터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으로 눈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부터 눈이 왔고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도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에는 3에서 8cm, 많게는 10cm가 넘는 눈이, 경기 내륙에는 5에서 10cm, 최대 15cm가 넘는 막대한 양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보됐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8cm, 내륙에는 최대 15cm, 산지에는 20cm 넘는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산지에는 오전 중으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등에는 3에서 8cm, 충북 북부에는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에도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 전북 동부에 최대 8cm, 서부 내륙에 최대 5cm, 경북 내륙 지역과 산지에는 5에서 10cm에 달하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에는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북한의 포사격이 계속되자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완충구역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우리 역시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폭파! 북한 군인들이 언 땅을 파더니 폭약을 설치합니다. 지난 6일 해안포 사격을 한 게 아니라 폭약을 터뜨린 것이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한 겁니다.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 물었다. 저급한 선동일 뿐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던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과 지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이나 함정기동 훈련을 금지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5km 구역 안에서의 연대급 이상 부대의 지상 야외 기동 훈련 등도 역시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군도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사격 전후로 폭약을 터뜨려 우리 군을 속이려 했을 뿐이고 9.19 합의를 3천여 회나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찾아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있다며 드론을 이용한 북한 내 표적 공격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해자 김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등산용 칼을 미리 구입해 개조한 뒤 지지자인 척 다가가 휘둘렀습니다. 또 부산 가덕도 행사장뿐 아니라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등 이재명 대표의 동선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7차례 김 씨를 조사한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얼굴 등을 밝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김 씨의 정당 가입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당법 24조에 보게 되면은 이거 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네.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김 씨가 썼다는 8쪽의 변명문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정치권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근접 신변보호팀도 최대한 조기에 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을 서두르는 반면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쌍특검법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때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해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보다는 여야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여야가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의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이 마지막까지 내일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총선 이후 법을 시행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기존 발의안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등 3가지 국정조사를 놓고도 여당은 총선용 국조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